자, 이번 강의는 실내 클리닝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실내 클리닝은 요새는 사람들이 실내에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마른 수건, 그 다음에 약재와 물통과 스폰지, 그리고 진공 청소기입니다. 굳이 여러 가지가 필요 없습니다. 실내 클리닝 기술은 별도로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더러운 부분을 깨끗하게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고객님이 차마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그게 바로 실내 클리닝의 최고수가 됩니다. 하는 방법은 수건을 사용하시는데 이 수건은 직물에만 사용합니다. 시트가 직물일 경우, 그 다음에 천정, 바닥, 이 부분은 수건을 사용합니다. 마른 수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른 수건을 그리미스처럼 반으로 접어서 똘똘똘 맙니다. 말게 되면 원형이 돼버리고 이 원형은 손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정을 작업하실 때 먼저 실내 클리닝 세제를 분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약 범위를 정하셔 갖고 여러분이 하기 편한 범위 안에서 열십자로, 사방으로 열십자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열십자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실내 클리닝 하는 이유는 바로 모의 더러움을 닦아내기 위함입니다. 자, 모가 더러움이 일직선으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 동서남북, 즉 네 군데를 다 닦아 주셔야지만 모가 깨끗이 닦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열십자로 움직여서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실내 클리닝만 잘 해도 냄새를 상당히 많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닦고 더러워진 수건은 다시 반대로, 그림에서처럼 반대로 말아서 작업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한 장의 수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클리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물이 천정만 있는 곳이 아니라 시트가 직물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시트가 직물일 경우는 가죽 브러쉬, 시트가 직물일 경우는 신주 브러쉬를 구매하셔서 신주 브러쉬로 시트의 직물의 이물질, 즉 먼지를 털어내고 난 다음에 수건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때 보시면 신주 브러쉬로 진공 청소기와 같이 신주 브러쉬를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상당히 많은 먼지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냄새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먼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신주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 먼지를 모두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수건으로 재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바닥입니다. 자, 바닥 같은 경우는 더러움이 상당히 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신주 브러쉬가 아니라 마치 구두솔처럼 생긴 플라스틱 브러쉬를 사용을 해가지고 더러운 부분에 모든 이물질을 먼저 파낸다고 생각하시고 진공 청소기와 같이 그 모래와 먼지를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수건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물은 실내 클리닝은 수건과 약재와 진공 청소기와 신주 브러쉬와 그 다음 플라스틱 브러쉬를 사용하십니다. 다음은 대시보드나 그 다음에 문짝, 이런 식으로 가죽 부분이나 플라스틱 부분입니다. 이때는 스펀지를 사용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가죽 브러쉬라는 제품을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스펀지 같은 경우는 스펀지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나 가죽 부분에 틈이 있고 주름이 있습니다. 그 주름 부분에까지 깨끗하게 닦이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죽 브러쉬는 그 주름 안에 있는 더러움까지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왕 실내 클리닝에 플라스틱 부분이나 가죽 이런 부분을 사용하실 때는 가죽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수건의 방법과 같이 약재를 먼저 도포하시고 스펀지나 가죽 브러쉬를 사용해서 더러움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물통에 들은 물로 스펀지에 맑은 물을 묻혀서 더러움이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작업을 해 주시고 꽉 짠 융을 준비하셔 가지고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실내 클리닝의 가죽 부분, 플라스틱 부분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시트가 가죽일 경우는 실내 클리닝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가죽 보호제를 도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죽에 물기가 닿은 다음에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죽이 말라가면서 금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죽 보호제로 도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직물이 끝난 다음에 시공할 곳이 바로 대시보드나 플라스틱, 그 다음에 가죽 부분입니다. 이때 준비하실 것은 물통에 스펀지나 그 다음에 가죽 브러쉬, 그 다음에 젖은 수건이 필요합니다. 하는 방법은 가죽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는 약재를 먼저 도포하시고 난 다음에 가죽 브러쉬 사용을 해서 그 더러움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맑은 물에 있는 스펀지를 가지고 꽉 짜신 다음에 더러움을 모두 제거해 주시면 시공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시고, 다만 중요한 것은 가죽 부분이 클리닝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가죽 보호제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젖은 상태에 있던 가죽이 마르면서, 물기가 마르면서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죽 보호제를 도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실내 클리닝 작업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작업 전과 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실내 클리닝이라는 것은 사람이 호흡하고 장기가 앉아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지나 더러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실내 클리닝을 깨끗하게 시공을 해 주신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실내 클리닝의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